글로벌 반도체 패권 경쟁이 달아오르고 있습니다. 여당인 국민의힘도 반도체 산업 경쟁력 강화 특별위원회를 만들었죠. 야당인 민주당 출신의 양향자 의원이 위원장을 맡아서 주목을 끌고 있는데요. 광주 서구 을을 지역구로 두고 있는 양향자 의원은 삼성전자 출신의 반도체 전문가입니다. 반도체 경쟁력을 높일 수 있는 어떤 보관을 갖고 있는지 들어보겠습니다. 의원님 어서 오세요. 네,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네, 민주당 출신, 그러니까 야당 출신이죠. 지금은 이제 무소속으로 네. 있고요. 네. 여당인 국민의힘 반도체 산업 경쟁력 강화 특위를 맡아달라 해서 지금 맡았습니다. 한 달 정도 되셨는데 처음 위원장 제안을 받을 때 좀 놀라지 않으셨어요? 놀랐습니다. 왜? 네. 헌정사상 없었던 일이기 때문에 네. 저보다도 국민들이 더 놀라실 것 같다는 생각을 했고요. 예. 그리고 여야 의원들도 아마 많이 놀랐던 것 같습니다. 근데 저는 바로 이 반도체만큼은 예. 정파를 넘어서 또 여야도 없고 보수 진보도 없고 네. 뭐 남녀노소도 없다. 오직 국가와 국민만이 있다라는 생각으로 저는 수락하는 데까지 그렇게 큰 고민은 그렇군요. 없었습니다. 국가와 나라를 위해서 바로 이제 결정을 하셨는데 한 달 정도 지금 된 거죠? 위원장 맡으신 지? 한 달 반 정도 한 달 반 돼갑니다. 됐습니까? 네네. 그동안 어떤 일을 지금까지 좀 해오셨나요? 벌써 4차 특위가 진행이 되었고요. 예. 그동안 이 정부와 우리가 반도체 산업 경쟁력 강화를 위한 논의를 쭉 진행을 했고, 예. 그리고 산업계 학계와도 열심히 서로 소통을 하면서 우리가 이 국회에 있는 정당의 특위지만 국회 차원에서 법안으로 이것을 뒷받침해드려야 되기 때문에 어제 산업부에서 발표한 내용도 예. 그동안 우리가 다 특위 차원에서 논의를 했던 내용들입니다. 산업부에서 이제 뭐 반도체 초강대국 달성 전략 그렇죠. 그러시군요. 네. 이제 그런 부분들이 이제 법안으로 이게 상정이 돼서 예. 입법화가 돼야 되기 때문에 그 논의를 특위 차원에서 했고, 그리고 현장의 목소리를 참 많이 들었던 것 같습니다. 네. 네, 학교에도 학교 차원의 또 VOC 또 산업계에서도 많은 말씀들을 해주시고. 예. 정말 그 반도체 산업만큼은 지금이 죽고 사는 문제다. 죽고 사는 문제다. 예, 먹고 사는 문제를 넘어서 죽고 사는 문제다라는 데는 다 공감을 해주시고. 그게 절박한. 네, 정말 과제다, 절박하고 그렇죠? 이렇게라도 지금이라도 산업 경쟁력, 반도체 산업 경쟁력 강화를 하지 않으면 네. 대한민국은 상당히 안보적으로도 외교적으로도 어려워진다라는데 다들 뜻을 함께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네. 그럼 국회 차원에 이제 지금 여당의 특위지만 국회 차원으로 좀 해서 격상을 해서 법안을 결국은 준비를 하고 있다. 예, 곧 그렇습니다. 제출을 하게 되나요, 그럼? 1차 법안이 준비가 됐고요. 예. 다음 주 5차 회의에서 특위위원님들과 이제 마지막 점검 작업을 하고 네. 그리고 이제 국회가 원구성이 됐기 원구성이 때문에 이제 되니까. 네, 바로 8월 초에 저희가 상정을 할 예정입니다. 혹시 뭐 그럼 상정할 계획하시고 계시는 그 반도체 이제 특별법이 될 텐데 뭐 정부도 이미 유사한 거를 지금 해서 시행이 곧 된다고 하는데 네. 어떤 내용이 좀 담기고 어떻게 좀 차별화가 될 수 있을까요? 그러니까 기존의 반도체 특별법이라고 그냥 반도체 특별법이라고 편하게 얘기하겠습니다. 기존에도 사실 국가 첨단 전략 산업에 대한 법안들이 예. 담겨 있는데 예. 그때 담지 못했던 부분이 주로 이제 인재 육성 관련 부분, 인재 또 육성. 그리고 인프라 구축에 대한 이 요청이 산업계로서는 가장 큽니다. 예를 들면 우리가 용인 그 반도체 클러스터를 만들 때 네. 보통 해외에 미국이나 중국에 공장을 지을 때는 채 2년이 안 걸립니다. 그런데 8년이 지나도 오래 제대로 걸렸죠, 그때. 안 됐지 않습니까? 예. 이제 이런 일들이 지자체 간의 갈등 또 이게 기업에다가 이걸 맡겨놓으면 기업이 해결할 수 없는 그렇죠. 정치적인 문제들이 예. 굉장히 많습니다. 예. 그러니까 이러한 문제들을 정부 차원에서 또는 정치적으로 주도적으로 이걸 해결해 달라 하는 게 요구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을 모든 이슈 사항들을 저희가 취합을 해서 예. 그 부분에 대해서 논의를 대부분 다 끝냈습니다. 아, 그래요? 네네. 그러면 지난번에 이 반도체 인재 육성하는도 나름 교육부가 뭐 10년 동안 15만 명 내겠다 이런 안도 나왔는데 다 이 특위와도 좀 교감이 좀 된 것 같네요. 그러면 여야정 산학이 함께 한다고 제가 말씀드렸는데 수시로 이제 정부하고도 교육부하고도 얘기를 했고 또 각 그 지자체 광역 단체장님들도 말씀들을 듣고 또
각 대학에서도 또 니즈를 말씀들을 하셨고 해서 대부분 다 소통이 된 이야기고 예. 저희가 한 10년 내로 거의 반도체 관련 이제 기초과학이나 예. 이공계 또는 소프트웨어 인력까지 다 해서 30만 명의 어떤 요구가 있습니다. 요청이 네, 수요가 30만 있는데, 명의 예. 인력 수요가 그런데 있는데. 이제 지금 17만 정도도 이렇게 있고요. 예. 근데 이제 앞으로 12만 7천 정도가 필요한데 야. 저희가 자연 감소 인력까지 해서 15만 명을 계획을 해야 예. 10년의 어떤 산업의 로드맵에 온라인 할 수 있는 인력 로드맵이 매칭이 네. 될 것 같습니다. 예. 그래서 거기서 나온 숫자고요. 예. 예. 그러면 대학에서 지금 정원을 좀 늘려서 뭐 조금 이 수요에 충당을 하겠다는 건데 네. 이 대학들이 그럴 정도로 조금 뭐 가르칠 수 있는 교수라든지 재정이라 이런 형편이 좀 될까요? 지금 보면 이제 대학별로도 상당히 좀 균등하지는 않고요. 예. 특히 수도권 대학과 또 지방 대학은 그 상황이 너무 다르기 때문에 우선은 수도권이야 워낙 반도체 클러스터들이 밀집돼 있기 때문에 수도권 대학은 정원만 늘려주면 1차적으로 좀 문제는 해결될 것 같고. 수도권은요? 네. 그런데 이 정원을 굳이 안 늘리더라도 예. 우리가 반도체 산업 경쟁력 강화를 위해서 국가의 재원이 어느 정도로 어떤 방향으로 투여가 된다라는 그 메시지 하나만으로도 대학이 자율적으로 또 이 정원 조정을 하게 돼 있습니다. 근데 이제 그래요? 문제는 지역인데요. 예. 그러니까 지방은 지금 산업 구조가 또 예. 산업 현황이 굉장히 열악하지 않습니까? 예. 근데 그 산업 현황을 파악을 하고 음. 현재 산업 현황과 예. 또 예를 들면 5년 후, 10년 후에 어떤 로드맵이 그려져야 됩니다. 네. 그래야 대학에서 어느 정도의 정원을 늘릴지 또 어떤 인재들을 배출할지 계획이 나오는 거거든요. 그래서 우선 저희 특위에서 또 법안도 하지만 제일 중요한 것이 예. 17개 광역 단체장님들한테 예. 저희가 반도체 관련 산업 현황 파악과 음. 또 반도체 클러스터 또 반도체 특화단지 이런 계획들을 하고 계신 분들을 전체를 저희가 취합해서 함께 논의를 하는 자리를 가지려고 합니다. 왜냐하면 지방마다 뭐 반도체 기업을 다 자기들이 유치하겠다. 서로 너도 나도 네. 경쟁적으로 나서는데 예, 예. 하긴 뭐 기업이 있어야 또 대학에서 인력을 양성을 하니까 기업도 없는데 뭐 대학이 어떻게 할 수도 없잖아요. 그렇습니다. 굉장히 그런 또 경쟁도 치열할 많을 것 같고 네. 현실적으로 어려울 것 같아요. 그 방어하기가. 그런데 이제 객관적으로 예. 각 지자체의 현황이 파악이 돼야 지자체 서로 현황 파악. 서로 준비 사항도 확인을 하고 우리 지자체의 현재 상황이 어떤지를 객관적으로 판단할 수 있게 되고 예. 국가의 재원은 한정적이기 때문에 맞춤형 지원이 가능하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저희가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네. 그 지역에서 과연 네. 산업을 어떻게 키울 것인지에 대한 현황 파악이 좀 먼저 제대로 그렇습니다. 이루어져야 된다. 네, 산업계하고도 지속적으로 지자체가 이제 소통을 해야 되는데 예. 어떤 그 기업별로도 선호하는 지역이 또 있습니다. 그런 부분들을 잘 매칭을 해서 이게 지속 가능한 어떤 기업하기 좋은 도시로 또 만들어주는 게 저희가 그 특위에서 준비해야 되는 상황입니다. 투기가 하는 일이 굉장히 많네요. 네. 어제 아까 말씀하신 대로 이제 산업부에서 왜 여러 가지 초강국 만들기 위한 대책을 내놨는데 세액 대기업들 시설 투자, 반도체 투자할 네네. 때 세액 공제율을 조금 2%포인트인가 좀 올리는 거로 돼 있던데 뭐 기업들은 조금 부족하다 이런 지적도 있는 것 같아요. 당연히 그렇죠. 미국 같은 경우는 25% 세액 공제를 해줍니다. 25%라니까. 네, 그런 이제 미국이나 대만이나 유럽이나 중국이나 그런 나라들에 비하면 대한민국은 상당히 아직도 멀었습니다. 아직도 그럼에도 멀었다. 불구하고 6%에 머물러 있는 이 그 시설 투자 세액 공제율이 맥스 12%까지 되기 때문에 네. 상당히 희망적으로 지금 생각들은 하고 계십니다. 네. 해외 그 글로벌 반도체 강국들과 비교해 봤을 때는 네. 상당히 떨어지지만 예. 그래도 이렇게라도 시작할 수 있는 것이 기적이라고들 말씀도 하십니다. 이렇게 시작하는 것도 기적이다. 네, 네. 그만큼 이제 뭐 행정부, 국민의힘 이게 특위에서 열심히 하다 보니까 그런 시작이 되는 것 같은데 글로벌 지금 반도체 지원을 말하니까 예. 최근에 왜 미국이 주도하는 반도체 칩 칩포 4개국 동맹. 동맹, 네네. 칩포 동맹에서 일본, 대만, 우리까지 좀 참여해달라. 그런데 중국은 조금 반대를 하고 있고 이런 상황에서 우리는 뭔가 좀 중국과 미국 사이에 끼는 것 같은데 어떻게 해야 됩니까 이럴 때?
그래서 제가 이제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네. 우리의 기술력이 어느 정도냐. 예. 그게 파악이 되면 우리가 주도권을 질 수 있다. 우리가 치포 동맹을 가입을 하든 예. 가입을 하지 않든 그것이 우리의 주도로 되어야 된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그래서 이제 과학기술 패권 국가의 중요성을 제가 말씀드리는 것이고요. 예. 현실적으로 지금 현 상황에서 현실적으로 보면 미국이 워낙 기술적으로도 경제적으로 강대국이고 예. 우리의 모든 반도체 산업의 인프라는 미국이 주도를 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전략적 동맹 관계를 맺지 않을 수 없는 상황이고요. 다만 신중해야 된다라는 말씀에 다들 공감하고 계시는 것이고 왜 신중해야 되냐면 이제 중국의 어떤 중국은 굉장히 자극하는 일이 되거든요. 그런데 중국도 지정학적으로 가장 가까운 대한민국이 반도체 산업 경쟁력을 강화시켜서 중국과의 글로벌 밸류 체인을 엮게 되면 예. 서로의 양국의 이익이 훨씬 더 극대화될 것이라는 사실을 알게 해줘야 됩니다. 중국이 지금 잘 빠른 시일 내에 따라올 수 없는 메모리 반도체, DRAM, 플래시 메모리 이런 쪽에서 예. 중국 중국 시장을 점유하는 율이 우리가 엄청 높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러면은 어떤 그 글로벌 밸류 체인에서 서로의 이익이 훨씬 더 크다라는 것을 인식시켜줄 필요는 있습니다. 네. 네. 글로벌 밸류 체인에서 중국과 한국이 중국에도 큰 도움이 될 수 그렇죠. 있겠다. 네. 너무 자극만 하지 말고 그렇습니다. 그런 많은 외교가 네. 좀 필요할 것 같네요. 네. 지금 여당의 특위를 맡으면서 행정부 그러니까 윤석열 대통령의 반도체 산업에 대한 어떤 지지에 대한 의지라든지 이런 거를 조금 어떻게 평가하세요? 좀 혹시 확인해 보셨어요? 지금 부처 네. 전 장관님들을 네. 릴레이 제가 이제 면담도 하고 말씀을 좀 나누고 있는데 이 반도체 산업이야말로 그냥 어떤 한 산업이 아니라 대한민국의 사회 구조를 바꾸는 일입니다. 정치 개혁이 되는 일입니다. 반도체 산업이? 그렇죠. 이 반도체 산업 경쟁력 강화를 위한 이 일이 예. R&D 시스템, 교육 시스템, 사회 전반을 바꾸게 되거든요. 사회 전반을 네. 바꾼다? 그렇기 때문에 어떤 한 분야의 산업을 뭐 이렇게 경쟁력 강화시킨다는 것에서 더 넘어서 예. 우리 대한민국을 완전히 구조적으로 바꿔내는 그런 일이라고 보시면 되고 예. 각 부처의 장관님들도 예. 저의 이런 얘기에 굉장히 공감을 하시고 이 부처 간에 해야 될 일들이 있고 부처마다 해야 될 일들이 있고 또 부처 간에 조율해야 될 일들이 있고 그런 면에 있어서 굉장히 이야기가 잘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결국은 반도체 이 산업으로 사회 구조를 바꿔내게 되면 제2의 반도체 산업, 제3의 반도체 산업들이 따라올 때 훨씬 더 그 시스템 하에서 빠르게 이렇게 정착이 될 것으로 그렇게 믿고 있습니다. 네, 그러니까 대한민국을 아주 구조적으로 바꾸는 네. 그런 중차대한 일이네요. 그래서 예. 특위도 굉장히 그 책임감이 무겁겠어요. 그렇습니다. 개인적으로 양 의원님께서는 또 K 디아스포라 범세계 추진 연대를 발족하셨는데 네. 이거는 어떤 단체입니까? K 디아스포라 청소년 프로젝트입니다. 청소년, 그게 뭐냐면 이스라엘이라는 나라를 보면 이스라엘 나라가 600만의 인구 가지고 예. 나스닥 상장 기업 수가 2, 3위를 다투지 않습니까? 네. 근데 어떻게 그런 그 600만의 인구의 나라가 그렇게 기술 강국이 되었는가를 제가 이렇게 공부를 해보면 많은 연구를 좀 했었는데 이스라엘에 계시는 분들과도 많은 소통을 하고 예. 근데 이 벌스라이트 이스라엘이라는 정책이 있습니다. 그 벌스라이트 이스라엘은 이스라엘의 피가 섞여 있는 전 세계 800만의 디아스포라들. 이스라엘 그 피가 섞여 있는? 디아스포라들은 무료가 아니죠. 그러니까 800만의 디아스포라들의 역할인데요. 예. 자국을 여행할 수 있는 10일간 여행할 수 있는 권리가 있습니다. 그래요? 네, 그러다 보니까 그 여행하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그렇게 한번 이스라엘을 다녀간 청소년들은 정체성과 역사의식을 가지고 이 전 세계에서 활동하는데 서로가 네트워크가 되고 이스라엘이란 나라의 역량으로 그리고 그 나라의 그 나라를 강국으로 내 모국을 강국으로 만드는 역할을 하고 있더라고요. 근데 우리나라도 750만의 한민족이 있습니다. 피가 그런 분들이 있는 그렇죠. 거죠. 그 중에 24살 이하가 200만이랬습니다. 200만. 그러니까 저출생률을 고민하고 이럴 게 아니라 우리가 전 세계 우리 청소년들을 네. 전체를 엮어내서 대한민국을 기술 강국으로 만들자 그런 프로젝트입니다. 그래요. K 디아스포라 청소년
범세계 추진 연대를 이끌어가고 계시네요. 예, 예. 네, 반도체 산업 경쟁력 강화로서 열심히 일하고 계시는 양향자 국회의원이었습니다. 네, 반도체 강화 특위 위원장 계속 좀 컨트롤 빕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네. 네.